상암동 김반장. 네, 상암동 김반장 오랜만에 모십니다. 김경률 회계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답 뭐죠?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2083님 상속세, 5634님 상속세. 4개 꿈 같은 단어. 네, 전 꿈에 또 꾸지 않는 단어입니다. 1229님 상속세, 2030님 나도 내고 싶어요 상속세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상속세 좀 내셨어요? 상속세요? 네. 이제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있어야죠. 뭐 상속세 내는 게 꿈이다 이런 청취자분도 계셨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상속세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 전혀? 네, 전혀. 네. 부모님이 그 사랑과 그렇죠. 그 사랑만 물려주신. 네네네. 저는 그쵸? 이렇게 사돈까지 이제 사방팔방으로 네. 상속세를 내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주변에 많아요 상속세 내시는 뭐 회계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속세를 영업하는 네. 회계사는 없다. 그러니까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상속세 이제 제가 좀 이따 준비해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의미 있는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통계로 보면 약 3% 정도가 내는 세금이에요. 네. 돌아가신 분 2018년에 29만 8,800명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를 내신 분은 8,449명. 네. 근데 여기에 막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내신 분도 있어서 제가 1억 이상만 뽑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 3,000명 정도, 그러니까 1% 정도가 내는 세금이죠. 네. 이 1%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제발 문자 한 번만 보내주실래요? 저 진짜 말이라도 한번 섞어보고 싶고 그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 1%에 해당되시는 분들 우물정 공구사로 문자 보내주세요. 7930님이 저는 상속은 받지 못하지만 아들에게는 꼭 주고 싶어요 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자녀분들이 내일 상속세 있습니까? 우리 회계사님한테 받아서?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젠가 좀 더 노력해야죠. 아, 조금 더 네.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전망은 없어 보이죠. 자, 상속세 뭡니까? 조금 더 정의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앞서 퀴즈로도 내셨는데요.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가에게 매기는 세금.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아주 같습니다.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속세 우리가 조금 이제 논의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취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속세의 취지라고 하는 건 부가 뭐 2대, 3대를 거쳐서 이렇게 무상으로 증여되는 것만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공통적인 어떤 컨센서스 거기에 기반한 세금이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요. 보다 실무적으로는 이제 과세 기술적으로는 살아있는 동안 매기지 못한 세금. 우리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촘촘하지 않고 이른바 뭐 이제 지하경제의 소득도 있게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최종적으로 정산한다는 그런 의미의 세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나라 네. 상속세 비율이 높은 이유가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잡히는 경제활동 비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네. 그냥 막 50%, 60% 막 이렇게 해놓은 거다 막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렇게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 기준시가를 현실화한다고도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실제로 저도 특히 이제 국회의원분들은 재산 공시를 하니까 과거에 어떤 사례가 한 분 계셨었냐면 판사 출신의 변호사님이신데 예를 들어 실제로 한 이분이 전국 곳곳에 한 20개 정도 되는 필지의 땅이 있고 네. 상가가 한 10개, 아파트도 한 뭐 10개 이 정도 되는데 와. 이분이 그때 예를 뭐 조금 그분 실명을 밝히지 않으니까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상속세는 얼마냐 하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왜 그러냐면 토지와 건물은 공시지가로 하게 되고요. 아. 그다음에 빚은 시가예요. 빚이라고 하는 건 시가 외에 다른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제가 3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20억 빚을 냈다 하면은 30억짜리 건물은 기준 시가로 하게 되니까 건물은 사실 더 낮거든요. 50%라고 해보면 15억이 되고요. 기준 시가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아까 빚은 얼마였냐면 20억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재산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라면 이런 이제 기준 시가 사실 우리나라의 그
고인들 제가 이제 국세 통계를 쭉 보고 왔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재산 포트폴리오 이걸 네. 보게 되면 토지와 건물이 기준 시가로 계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60%를 넘어요. 돌아가신 분들. 그렇겠죠. 우리나라의 그렇죠. 경우에는. 재산 구성의 절대적인 금액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다 보니까 네.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다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50% 60%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땅으로 가면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네. 이 세금을 내는 그 책정하는 구조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상속세에서라도 네. 다 정의를 실현하고자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 있습니다. 라고 예. 9906님은 저는 아버님 돌아가실 때 상속세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빚이 더 많으면 포기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죠. 맞습니다. 예. 네. 2969님은 삼성은 지금 11조라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미국은 7조, 영국은 3조, 호주는 0원이라고 하네요. 아, 삼성 같은 경우에 네. 삼성이 예를 들어 호주에 있으면 네. 0원이고 영국엔 3조고 미국엔 7조인데 우린 11조다라고 했어요. 이런 말 하시는 분 많아요. 외국은 상속세율이 낮거나 없다. 네. 맞아요? 그분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호주는 0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요. 이 상속세가 없다. 뭐 캐나다도 없고 호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상속세란 이름 대신에 자본이득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본이득세. 호주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먼저 자본이득세를 캐나다형 자본이득세, 호주형 자본이득세 이렇게 나누는데요. 먼저 호주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돌아가셨을 때 내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예를 든다라면 그 주식을 팔았을 때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득세라는 명목으로 그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 주식을 팔았을 때 내는 그런 세금. 그러니까 결국은 시기가 이연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물론 우리나라도 각종 이제 여러 가지 공제를 두기도 합니다만은 이 자본이득세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의 명목으로 빼주거든요. 네. 예.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시는 호주는 상속세가 없다가 아니라 과세가 돌아가셨을 때 내는 것이 아닌 팔았을 때 세금을 내는 이연되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필요 경비를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공제의 명목으로 해주는 대신에 최초에 샀던 비용을 그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는 그런 체계다. 그렇게 따지면 세금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조금 낮아지긴 합니다. 아, 오히려. 네, 세금이 낮아지긴 하는데.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이득 실현이니까 그렇죠. 그런가요? 예. 그럼 그래서 이게 지금 호주형 자본이득세고 네. 캐나다형은요? 캐나다형은 돌아가셨을 때 이 주식을 판 것처럼 의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님께서 4만 원의 주식을 샀는데 지금 10만 원이 됐다 하면은 10만 원에서 필요 경비로 4만 원을 빼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낼 때처럼 집을 6억에 사서 10억에 팔 때 차익 4억에 대해서만 내는 거거든요. 상속세는 10억이 과표인 거고 양도소득세는 4억이 과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마치 돌아가셨을 때 주식을 판 것처럼 의제해서 세금을 내는 게 이제 캐나다형.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는 전체에 대해서 내는 거죠. 아까 그 퀴즈에도 나오지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이전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 전체에 대해서 똑같이 예를 들면 4만 원의 주식을 사서 10만 원에 지금 현재 돌아가셨을 때 10만 원이다 하면 네. 우리는 과표가 10만 원이 되는 거고 아하. 캐나다는 6만 원이 되는 아, 거죠. 그 차액만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법만큼.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율은 좀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6503님도 선진국들은 평상시에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제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이렇게 유효세율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이제 꽤 높죠.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낮게 되고 쭉 이렇게 그분이 생전 당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세금을 쭉 이렇게 누적해서 계산한다라면 그 금액이 이제 그 차이가 우리나라도 이제 상속세를 감안한더라도 유효세율은 더 낮을 수 있는 심지어 이제 사실은 삼성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누리고 있는 부 이것도 이제 거의 10조 원 이렇게 될 텐데 이 10조 원의 재산을 만들어내는데 얼마의 세금을 내냐고 하면은 불과 15억이거든요. 최초 61억 가지고 61억의 종잣돈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그때 당시 이제 15억을 증여세를 냈단 말입니다. 네. 결국은
이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 10조 원 가까이의 부가 이전되는 동안 불과 증여세의 명목으로는 15억밖에 내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내게 되는 10조 원까지 세금을 통산하여서 뭐 계산한다 하더라도 유효세율은 결코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저 역시 뭐 크게 이 부분이 생각하시고. 잘못됐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자로 5209님도 상속세 나라에서 재산 증식했으면 탈세하지 말고 당당하게 상속세 냅시다 이렇게 남겼는데 사실은 김경률 회계사는 국민 삼성 저격수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건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여러 세미나나 관련 비판하는 자리들을 그래도 당분간 안 하신 걸로 알아요. 그건 고인에 대한 아마 예의로 그러셨던 것 같고 네. 하지만 또 하실 역할이 있으시니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 하실 텐데 네. 어때요? 이 상속세 부분들을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이 처리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앞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의 재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부동산은 아까 제가 60% 안팎이라고 하였고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4%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 이건희 회장의 재산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주식 말고도 다른 이제 뭐 토지, 건물 그리고 금융자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 차례 이제 제가 알기로 여러 경로로 그와 같은 삼성 측에서 의사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상속세를 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겠죠. 지금 또 시대가 바뀌었고 그렇죠.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속세에 대해 전 국민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예. 계산기를 두드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만큼 조세정이라든지 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는 깔끔하게 맞습니다. 삼성에서 예, 예. 깔끔하게 낼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재용 회장이시죠? 네. 전 회장이시나요? 이제 이분께서도 상속세에 대해서 뭐 폐지라든가 세율을 낮추자는 움직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일종의 거부들에게 엘리트 거부들에게도 주어진 의무가 있는 만큼 충분히 이제 상속세는 사회적 의무로서 납부해야 된다라고 했고 너무나 자주 언급돼서 제가 또 언급하는 게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초거부들 뭐 이름을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은 분들이 상속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있으니까 부자들이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런 움직임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편으로 이런 말씀이 이제 야박하게 들지 모르지만 재산이 5조다 10조다 하면은 이건 생활권역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의 영역은 벗어나거든요. 예, 이거 생활자금의 성격도 아니고. 그거는 회계사님이 부자가 아니어서 하시는 소리일 거예요. 그렇죠. 네,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어쨌건 돈 저도 만약에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면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정직하게 다 낼 것 같은데 네. 또 그 상황 되면 괜한 돈 나가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그 마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조금 더 누린 사람으로서의 빚진 마음의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네. 또 그렇게 하면 그게 저는 결국 삼성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의무지만 예.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은 말한 것대로 그렇게 돈 많이 버니까. 예. 근데 중소기업 또는 예.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상속세가 기업 경영 애로사항 1위다 이렇게 예.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수차례 설문조사에서 이제 상속세가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 1위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제 제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수도권의 모 도시인데 거기에서도 국세청장과 간담회를 한 10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맨 첫 일성이었고 한 5분 정도가 질문을 하는데 한 3분 정도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속세 걱정돼서 잠을 못 이루고 있고 상속세 때문에 회사 경영을 못 하겠다. 좀 냉정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상속세 과세 대상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오해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가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공포감이 이렇게 과도하게 조성됐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과세 보완이 되어져 있습니다. 혜택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가업상속공제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은 이제 이게 혜택이라기보다는 제가 봐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편법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오용될 수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대기업에게만 규율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은 이 규율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이제 이른바 상속세 컨설턴트 분들이 많이 조언하고 다니죠. 아니 뭐하러 그렇게 아들내미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증여세 걱정, 상속세 그렇게 걱정하느냐. 아들내미한테 5천만 원짜리 회사 하나 만들어주고 일감을 줘버리시라. 이게 지금 규율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오히려 좀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상속세 증여세를 완화할 게 아니라 조금 이와 같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라든가 오히려, 여러 가지 과세 체계를 정비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 회계사님하고 저하고 있으면 밥값 누가 내야 돼요? 제가 내야죠. 회계사님이 내야죠. 아, 그럼요. 그렇죠? 왜냐면 예. 회계사님은 저보다 어른이고 그렇죠. 저보다 돈을 많이 벌고 네. 그런 것처럼 이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기업이 그냥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생돈 나간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린 것들 내가 혜택에 대한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좀 그런 문화가 좀 잘 조성됐으면 아유,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끝곡으로요. 지금 많은 분들이 상속세 받고 싶다고 그렇게 하셔서 2AM의 이 노래를 준비했는데 이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는 이 목소리밖에 없다. 그 노래를 네. 3% 안 되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드리면서 우리 회계사님 보내드릴게요. 노래는 저희가 엔딩 클로징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예.